자, 다섯 번째 섹션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교수 모형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교수가 수업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학생의 높은 참여 기회와 피드백을 제공받습니다. 학생이 수업에 높은 비율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보시면 심동적 영역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인지적, 정의적 영역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누게 됩니다. 수업의 내용 선정에 있어서는 교사가 내용 선정, 학습 과제 순서, 수행 기준을 결정하게 되고요. 교사가 지도할 단원의 관리 계획이나 수업 방침, 규정, 세부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사가 모든 과제를 제시를 하고요. 계획 및 통제를 하게 됩니다. 교사가 학습 과제의 학생 참여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사는 모든 상호작용을 주도를 하게 되고요. 교사는 초기 학습 진도 결정 및 학생의 연습 단계에서 스스로 진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사가 학습 관역에서 이동 시기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수업의 전반적인 진행 방법을 교사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화 지도 모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도는 학생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학생은 학습 능력에 따라 자신에 맞는 속도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생은 많은 피드백과 언어적 상호작용에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순위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내용의 선정은 교사가 학습 내용, 학습 과제의 계열 순서, 수행 기준을 결정하게 되고요. 교사가 관리 계획과 학습 규칙,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사로부터 독립을 유도하며 개별 학습을 촉진하게 됩니다. 학생은 교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연습을 하고요. 교사는 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사교작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은 자신만의 학습 진도를 결정하고요. 학생은 계열상의 과제 진행 속도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수업의 방식이 교사가 아닌 학생에 의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협동학습 모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징은 서로를 위해 서로를 함께 배우기입니다. 학생들은 책임감 있는 팀원이 되어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학생은 팀의 성공을 위해 공헌을 하게 됩니다. 제시한 기준에 도달되는 팀에게 점수를 부여하고요. 공개적인 인정 등 보상을 제공해 줍니다. 개인의 책무성이 있는 방식으로서 모든 팀원이 팀 점수 혹은 평가에 포함되므로 팀의 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평등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전체 팀 수행 능력이 평등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팀원 선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살펴보시면 인지적 학습에 초점이 있는 경우는 1순위는 정의적, 인지적 영역이 되겠고요. 2순위는 심동적 영역이 되겠습니다. 심동적 영역 학습에 초점이 있을 경우에는 1순위는 정의적, 심동적 영역이 되겠고요. 2순위는 인지적 영역이 되겠습니다. 교수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팀 성취 배분과 팀 토너먼트, 팀 보조 수업, 직소, 집단 연구, 교수 전략이 있는데요. 학생팀 성취 배분은 모든 팀원이 점수 합이 팀 점수가 됨으로써 팀의 협동심이 중요시 되는 거고, 팀 게임 토너먼트는 서로 다른 팀의 같은 등수의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하여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팀 보조 수업은 팀 점수는 매주 각 팀의 수행한 과제 수를 점수로 환산하거나 개별 시험 후 개인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직소는 직소 1, 직소 2, 직소 3으로 나뉘게 되는데 직소 1 같은 경우는 과제를 등분하여 나누어 담당을 하고 그리고 각 한 부분씩 담당하고 같은 과제를 담당한 학생들끼리 전문가 집단을 형성한 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본래 팀으로 돌아가서 구성원들에게 가르치는 게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직소 2의 경우는 1, 2, 3, 4가 이루어지고 평가 후 향상된 점수와 팀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직소 3 같은 경우는 1, 2, 3, 4 순으로 이어진 다음에 평가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5번째로 평가 및 향상 점수를 산출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집단 연구는 팀의 학습 과정에 협동하고 학습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 팀을 선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제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주 안에 과제를 완성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게 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 주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 선정은 교사 중심적으로 내용을 선정하게 되고요. 교사는 팀이 과제에 참여하기 전 학생은 팀의 과제를 시작한 후에 수업 운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교사는 과제 완수를 위해 지켜야 할 기본 규칙만을 설명하고요. 상호작용형과 학생 주도형으로 참여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적 상호작용을 살펴보시면 교사는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 시 상호작용형으로서 학생은 팀원들과 과제 수행 시 학생 중심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습 진도는 교사는 과제를 소개하고 학생은 학습 진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제 전개 방식은 교사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은 팀별 과제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교육 모형입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의 특징은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개요를 살펴보시면 스포츠 리그로부터 파생되었으며 스포츠 참여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제공하게 됩니다. 스포츠 리그라는 구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스포츠 속에 내재된 관점과 가치를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살펴보시면요. 유능한 스포츠인은 게임 기술, 게임 전략, 경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참여자가 되겠고요. 박식한 스포츠인은 스포츠 수행을 잘하는 참여자이자 안목있는 스포츠 소비자가 됩니다. 열정적인 스포츠인은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보존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도록 참여하는 스포츠인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는 유능함, 심동적 영역이 되겠고요. 박식함은 인지적 영역, 열정적은 정의적 영역, 세 가지 영역으로 균형을 이루고 우선순위는 학습 영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수업 내용의 선정은 교사는 시즌 중 2가지 스포츠 종목을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직접적 선택은 교사가 종목을 선정하고 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접적 선택 같은 경우는 학생이 선택 범위 중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업 운영 방식은 교사가 초기 수업 운영을 결정하게 되고요. 과제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시즌 전, 중, 팀 연습 맥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교사에 의해 미니 워크숍 형식으로 수행을 하고요. 학생에 의해 동료 교수와 협동학습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형태를 살펴보시면요. 참여 형태는 학생의 역할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요. 선수 역할, 비선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선수 역할은 동료 교수와 소집단 협동학습 과제에 참여하고요. 비선수 역할은 부여된 과제에 대한 지식, 기술, 절차를 학습하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교수적 상호작용을 보시면 교사는 자료 제공자가 되겠고요. 학생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학습 진도 같은 경우는 팀 구성원은 시즌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보충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과제의 전개를 보시면은 팀은 시즌을 준비하고 게임 사이에 과제 순서에 대해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동료 교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징은 나는 너를 가르치고 너는 나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직접 교수 모형의 변형이며 학생의 인지 발달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학생은 교사 역할과 학습자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협력하여 과제를 완수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수업 내용 선정은 교사가 교육 내용 및 내용의 순서, 학습 과제, 수행 평가 기준을 결정하게 되고요. 수업 운영은 교사가 학생이 준수해야 할 관리 계획과 학습 규칙, 세부 절차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여 형태는 교사가 각 역할에 대한 학생의 임무와 과제 내에서 교대 계획을 결정하게 되고요. 교사와 개인 교사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학습 진도는 교사가 개인 교사에게 과제를 제공하면 개인 교사는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학습자는 자신의 속도로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탐구 수업 모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자로서의 학습자가 되면서 움직임 중심 프로그램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인지적, 심도적, 정의적 영역 학습이 되겠습니다. 수업 내용 선정은 교사가 지식, 개념,
움직임 패턴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술게임 모형의 특징입니다. 이해 중심 게임 지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통적인 게임 지도 방식에서 탈피하고 전술의 이해를 강조하는 지도 방식이 되겠습니다. 알몬드의 게임 유형을 살펴보시면 필드형은 야구, 크로켓, 킥볼, 소프트볼이 해당되고 네트형은 배드민턴, 탁구, 배구, 그리고 침범형은 농구, 하키, 풋볼, 표적형은 크로켓, 당구, 골프가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내용의 선정은 학생이 해결해야 하는 전술 문제의 계열성에 따라 제시가 되겠고요. 참여 형태는 교사는 학생이 전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제와 구조를 결정하며 모의 상황 연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 전의, 권한위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주제로 하게 되면서 그 개요는 체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의 대부분은 학생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는 학습활동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헬리슨의 책임감 수준 6단계를 보시겠습니다.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특징은 무책임,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 참여와 노력, 자기 방향 설정, 돌봄과 배려, 전의 이렇게 5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무책임감은 참여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은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고요. 참여와 노력은 열심히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방향 설정은 교사 감독 없이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돌봄과 배려는 경청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전의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 중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개인적 체력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전의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내용의 선정은 교사가 학생의 책임감 수준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여 형태는 교사가 학생의 참여 형태를 결정하고요. 과제의 전개는 교사가 학습 과제의 전환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스포츠 지도를 위한 교수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위한 준비를 살펴보시면 맥락 분석에서는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그리고 학습자가 배우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인적, 물적 자원의 총체이고요. 내용 분석은 교육 내용을 나열한 후에 학습 목표, 학습자의 능력, 지식, 태도,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가르칠 내용 및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습 목표 분석은 맥락 분석 및 내용 분석 결과를 고려해서 학습 목표는 일반 목표와 행동 목표로 구분하게 됩니다. 관리 구조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습자의 행동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요. 출석 절차나 학습 장소의 사용과 절차, 안전규칙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를 보시면 학습자의 학습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학습자의 역할과 의무는 지도자는 자신의 역할을 결정하고 학습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첼러의 지도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맥락 기술에서는 수업 시간과 장소, 수업 차시, 전반적인 지도 맥락을 기술하게 되고요. 학습 목표는 학습자 특성에 중점을 두어 1개에서 3개 정도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시공간의 배정은 수업 시간, 환경,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게 되고요. 학습활동 목록을 수행 과제 순서로 학습활동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과제 제시 및 구조는 과제의 내용 구조와 제시 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게 됩니다. 학습 평가는 평가 시기, 평가 관리, 절차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게 됩니다. 학습 정리 및 종료입니다. 핵심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는 학습 정리 과정을 포함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링크의 내용 발달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하는 과제로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가르칠 내용이나 전략을 소개를 하고요. 이제 확대 단계에서는 학습 경험을 간단하거나 쉬운 과제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련에서는 수행의 질적 발달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에게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응용은
습득한 기능을 실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젠틀의 스포츠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기술은 환경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개방형, 폐쇄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폐쇄형 기능의 발달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능입니다. 축구와 야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방형 기능의 발달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기능입니다. 골프나 양궁, 사육 같은 경우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방형 기능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내용의 행정수정 기법입니다. 행동계약은 행동에 따른 보상과 처벌에 관한 규칙을 학생과 함께 결정을 하게 되고요. 행동공표는 행동계약으로 결정된 보상과 처벌을 공식적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프림의 권리는 좋아하는 활동을 이용하여 싫어하는 활동에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토큰 기법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점수를 제공하여 일정 수준이 되면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타임아웃은 위반 행동에 대한 처벌로 일정 시간 동안 활동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제 제시 전략입니다. 주의 집중 전략을 보시면 학습자 방해 요인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제 전달 방법은 언어적 전달과 시범이 있고요. 언어적 전달은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많은 양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범 같은 경우는 학습자에게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매체는 중요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느린 동작으로 반복적으로 관찰하기가 용이하고요.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이동식 칠판 활용은 말이나 행동만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살펴보시면 상규적 활동으로는 수업 시작과 출석 체크, 화장실 이용 등에 해당되는 활동이고요. 예방적 수업 운영은 수업 시간 준수, 주의 집중 신호, 격려 활동, 피드백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흐름 관리는 학습자의 학습 시간 및 기회를 높이는 수업 관리이고요. 지나친 간섭이나 학습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학습자 관리 기술은 학습자가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기여하는 수업 관리고요.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자 행동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기여 행동과 간접 기여 행동, 직접 기여 행동이 있는데 비기여 행동은 수업에 기여할 여지가 없는 행동입니다. 소방연습 훈련이나 외부 손님과의 대화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접 기여 행동은 학습자의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기여는 없는 행동입니다. 부상자 관리나 과제 외 토론, 운영 관리 행동에 대한 것들이고요. 직접적인 기여 행동은 직접적으로 학습에 기여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지도 행동이나 운영 행동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드백의 구분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의 구분은 피드백 제공자, 피드백의 정확성, 양식, 평가, 특성, 방향성이 있습니다. 내재적 피드백과 외재적 피드백이 있는데요. 운동 기능을 수행한 결과를 스스로 관찰하고 얻는 피드백이 내재적 피드백이고요. 외재적 피드백은 운동 기능의 정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는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피드백은 운동 수행 정보가 운동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부정확한 피드백은 운동 수행 정보가 운동 기능을 부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IT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의 효과는 피드백의 양이 증가하고요. 피드백 정확성이 증가하게 되고 즉시적 피드백이 증가하게 됩니다. 학습자 동기 효과는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은 수행자의 자기 통제성이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사소통 효과는 IT 매체에 저장된 정보는 지도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지도 목적에 따른 교수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턴의 수업 스타일을 보시면요. 명령식, 연습식, 교류식, 작업식 스타일이 있습니다. 명령식은 교사가 제시한 방식대로 학습이 강조되는 스타일이고요. 연습식은 교사가 학습자 개인에게 과제를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과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교류식은 학생은 동료와 함께 학습하며 교사가 제공한 수행 기준에 준하여
동료와 피드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작업식은 교사는 교과 내용, 평가 기준, 수업 운영 및 절차 등을 모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학생은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며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함식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과제의 난이도, 교과 내용, 수업 운영 및 절차 등을 모두 결정하게 되고요. 유도 발견식 스타일은 논리적 순서로 설계된 질문을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미리 예정되어 있는 개념을 발견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수렴 발견식 스타일은 이미 결정된 반응을 다양한 수렴적 과정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확산 생산식 스타일은 구체적인 인지작용을 통해 다양한 해답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자기 설계식 스타일은 어떤 문제나 쟁점, 해결을 위한 학습 구조 발견에 독립성이 필요할 경우 활용하게 됩니다. 자기 주도식 스타일은 학생에게 학습 설계와 그리고 학습 경험 등의 설계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자기 학습식 스타일은 수업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학생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수 기능의 연습 방법입니다. 자, 1인 연습 같은 경우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말을 들으면서 교수 행위를 살펴보는 연습 방법이고요. 마이크로 티칭은 예비 지도자가 모의 상황에서 동료 또는 소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도 기능을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동료 교수는 소집단 동료들이 모의적인 수업 장면을 만들어 교수 기능을 연습하는 방법이고요. 반성적 교수는 학생들에게 수업의 목표와 평가 방법을 설명하고 수업 후 교수 내용에 대한 평가와 교수 방법을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테이션식 교수는 교육 목표나 내용에 따라 학생을 구분하고 수업 장소를 옮겨가며 진행하는 협력 수업 방법이고요. 자, 실제 교수는 직전 교사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학습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제로 수행하는 교수 실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1번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의 주제로 옳은 것은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의 주제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해결자로서의 학습자는 탐구 수업 영역의 탐구 수업 모형에 속하고요. 통합, 전이, 권한위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 맞는 답이죠. 자,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은 스포츠 교육 모형에 속하겠고요. 나는 너를 가르치고 너는 나를 가르친다는 동료 교수 모형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체육 수업 모형은 무엇인지. 자, 보기입니다. 학생은 책임감 있는 팀원이 되는 겁니다. 팀의 성공을 위해 공헌을 하는 것이고요. 팀이 과제에 참여하기 전에 교사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되며 과제를 시작한 후에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됩니다. 모든 팀원은 자신의 팀에게 할당된 과제를 나누어 담당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과제를 익힌 후 다시 본래 팀으로 돌아가서 학습한 내용을 지도하는 것이죠. 이거는 3번 협동학습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한 링크의 내용 발달 단계로 옳은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수행의 질적 발달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에게 책무성을 부여할 때 효과적이고요. 지도자가 학습자에게 운동 수행의 결과를 제공할 때 수행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내용 발달 단계로 봤을 때 이제 세련 단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 중 포괄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되겠는데, 자, 3번 같은 경우 교수자는 학습자의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포괄형 스타일에서는 학습자는 자신의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